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그리는 미나 작가 손유영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그리게 된 계기는 김홍도의 황묘 농족도를 그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림 속에 그 아기 고양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따뜻한 그 배경이 마음으로 와닿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나 속에 나오는 그 변상벽에 고양이들을 또 다 그려보면서 이 그림들을 내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고양이 작업이 그때부터 좀 시작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황명농적도고요. 2014년도 쇼미 전시에서 선보였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님을 밤에 달빛 창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리운 님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보면은 시점이 밤이면 여기는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전 그림에서는 실내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런 배경이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그런 배경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나의 그 남계우 작가의 모란과 등나무도 이렇게 넣어봤고요. 안쪽에는 책가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전시하고 나서 사실 이거 전시할 때는 좀 장난을 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왜 그림을 이렇게 짬뽕을 했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긴 했었는데 관람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용기를 좀 얻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고양이로 한번 개인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서 다음 전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2016년 경인미술관에서 묘한 기다림이라는 전시명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은 그 지금 한국민화학교에서 수업으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고양이를 보면은 지금 고양이가 검정 고양이는 변상벽의 고양이고요. 또 이 노란 고양이는 조지훈이라는 조선 후기 그 작가의 고양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를 만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란이 꽃피어 있는 양산, 우산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나 속 고양이에서 살짝 탈피해서 실제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아기 고양이가 세상과 처음 만나는 모습으로 달밤에 달맞이 꽃이 피어 있는 그 속에서 야옹 하는 그 소리가 좀 들리는 느낌이 들게 한번 표현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이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패러디 미나를 한번 해 보았는데요. 이 그림은 뭐 모두 아시다시피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저는 바꿔봤어요. 월하정묘로 두 고양이의 마음은 두 고양이만 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고양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거하고 같이 또 그린 게 사시장춘인데요. 사시장춘 이 그림은 춘하라고 하잖아요. 실제 원화 그림이 좀 묘하게 야해요. 근데 너무 또 재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신발이 남자 신발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 지금 달밤에 이 방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고양이들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보는 좀 재밌게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이제 전시하는데 그림을 DP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너무 재밌다고 이 그림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찍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도 지금은 제가 없지만 되게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 작품입니다. 제가 만난 고양이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인연이 이 고양인데요. 제가 강화도에 우연히 갔다가 카페에 갔다가 이 고양이 엄마 고양이와 아들 고양이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쏙 빠졌었는데 이 고양이한테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니네 둘 한번 그려줄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작업을 중간쯤 했을 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엄마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하고 아기 고양이 혼자만 세상에 남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평온한 대나무 숲에 다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봤었거든요. 전시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느껴지나 봐요. 어떤 관람객은 그림 앞에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저로서도 좀 감동이 되고 감사했었죠. 이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정병무 교수님과 함께 그 세계로 답사로 갔었는데 아람브라 궁전에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요. 물 마시는 고양이 또 뭐 낮잠 자는 고양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하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고양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평온하게 그 노니는 거예요. 아람브라 궁전의 이 타일과 그 아라베스크 문양들이 화려한 이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고양이를 이 창가에 앉혀보자. 두 자매 창이라는 이 배경에다가 고양이를 앉혀봤고 저 바깥은 이상 세계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스페인에만 이렇게 이쁜 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게 경복궁 자경전의 꽃담 위에 이렇게 스페인에서 여행 가고 돌아온 고양이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고양이를 키우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돼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만난 고양이가 봄이에요. 아기 고양이 때 왔고 또 봄이 태어난 이 아이라서 제가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나한테도 이렇게 봄이 왔구나. 우리 집에 왔구나.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아기 고양이 봄이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고양이들은 야행성이라서 이게 우리들이 잠이 자는 그런 순간에 뭘 하고 놀까, 뭘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그려봤던 그림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그리면서 느끼는 거는 동물이긴 하지만 우리 미나에서는 무질도라고 그래서 고양이는 장수를 상징하지만 지금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인간의 뭐 감정이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교감하는 그런 매개체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그 그림들의 거의 다 사랑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꿈꾸고 로맨스도 꿈꾸고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많이 감사합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손유영 선생님의 고양이는 사랑이라 그랬고, 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팔리나 했더니 굉장히 따뜻하고 좀 서정성이 풍부한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또 이제 그 털치는 과정에서 선생님, 호랑이는 크니까 그나마 털을 칠 때 시원하게 치지만, 털을 칠 때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털을 치면 묘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런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팁을 좀 정확하게 숨기지 마시고 좀 공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계기는 그옛 그림 그리다가 그 고양이들을 현대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로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그 고양이가 인기잖아요. 다들 키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게 됐고요. 털은 아까 문소영 선생님은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 힘차게 쳐야 되지만 또 고양이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힘이 강하지 않은 털로 일단 그릴 때 전체 털을 칠 때 뭐 다 다르겠지만 한 세 가닥, 네 가닥으로 갈라요. 저도 갈라서 힘을 좀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좀 힘 있게 쭉 눌러서 뽑는 식으로 친다면 저는 샤샤샤샤 이제 표현하자면 샤샤샤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좀 전체 털을 쳐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털 느낌이 나오면 뭐 이제 가닥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두 가닥이나 뭐 이렇게 뭐 힘드시면 한 가닥으로 하셔도 돼요. 한 가닥으로 그 촘촘히 이제 메꿔 나가는 거죠. 메꿔 나가고 아까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고양이 그릴 때 고양이마다의 그 컬러도 다르고 또 눈동자 색도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 그릴 때 눈동자에 좀 중점적으로 저는 좀 일단 먼저 두고요. 털을 칠 때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는 줄을 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시면 느낌이 훨씬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팁이라면 팁인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 이제 호랑이 털을 칠 때는 그 네. 성심필방을 가시면 저렴한 붓이 있어요.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화실이 아니어가지고 한 6,500원 정도 되는 털 붓이 있는데 그 붓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고양이 털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붓들을 사보는데 저는 그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워낙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필 붓 중에 중간 사이즈 정도 되면은 한 세 가닥, 네 가닥이 갈라지거든요. 그 붓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사사사삭 이렇게 친다고 사사사. 하셨네요. 또 다른 분 또 질문 부탁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뭐 메시지가 올랐네요. 고양이 털치는 방법은 티송 강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티송으로 수업을 하고 음. 그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선생님들이 작품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 정말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그 실제 만나지 않고 하는 이 수업이 가능할까 했는데 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보는 줄만 알았어요. 워낙 다들 털도 잘 치시고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티솜 수업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죠. 칠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손영 선생님 말고도 다른 곽선 선생님, 그다음에 문선생 선생님 같이 해가지고 좀 51분인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같이 한번 이제 물어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평온한 대나무 숲에 다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전시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느껴지나 봐요. 어떤 관람객은 그림 앞에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